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개인 파산이나 회생제도 이용자가 꾸준한데요.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를 겪는 일도 예방하기 위해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도입된 개인 파산과 회생제도. 하지만 법조 브로커가 의뢰인을 속여 수백만 원의 수임료 등을 받으면 잠적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직장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접수번호라도 갖고 온다 하니까 법원에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1년 10개월이 다 넘었는데 접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창원지법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 민원인에 대한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서류를 마련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조사를 거치는 과정을 거쳤지만 신용회복위를 통하면 각종 상담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인지대, 송달료, 파산 관제인 선임비 등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신용회복위가 작성한 서류를 공식 자료로 활용해 결정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채무 조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법원에서의 절차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창원지법은 또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친 파산이나 회생 사건만 맡는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민원인의 비용 부담과 시간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인데 환경단체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박종관 기자입니다. 2015년 10월에 문을 연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 센터입니다. 신불산 군립공원에 있는 이곳과 간헐제 동쪽 1.85km 구간을 잇는 영남 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한 지 16년 만입니다. 초안 협의를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 짓고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도 5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과 본안 협의가 올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잘 협의를 이끌어내서 연말까지는 케이블카가 착공될 수 있도록. 이미 울산시와 울주군이 공사 착수비 명목으로 올해 120억 원씩의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이 낙동 정맥을 훼손할 우려가 크고 투자 대비 수익성도 낮아 결국엔 적자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겁니다. 낙동정맥의 핵심 지역에 있는 등산로는 수용 능력을 벗어나 시간당 1,500명이 올라오게 되면서 정맥은 더 이상 정맥이 아니게 될 것이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세 차례나 반려된 데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반대 입장이어서 대선 결과도 변수입니다. 지리산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공익성과 환경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무산된 점도 울산시로서는 부담입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올해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환경단체 반대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아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요즘 다시 유행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데 과연 얼마나 올랐는지 박선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30개들이 달걀 한 판 가격이 8,000원에 육박합니다. 1년 새 42%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묵값은 2배로 뛰었고 배추가 58%, 토마토도 40%나 급등했습니다. 채소류와 과일 등 신선식품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돈을 이었다 뺐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지금 몇 바퀴를 돌았어요. 10만 원 진짜 어떤 데는 도둑맞은 것 같아요. 생활 물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부터 상수도료, 심지어 주차비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경유와 휘발유 값도 지난 1년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3만 원 넣으면 절반 정도 차는데
한 반칸 조금 덜 차는 것 같아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이제 뭐 물가만 오르니까. 이처럼 물가가 무섭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도 쉽게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 소비 심리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달 부산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기준치 100에 한참 못 미치는 91.5. 지난 2009년 4월 이후 7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조선업, 해운업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업황 악화가 이어지면서 부산 지역 소비자들의 현재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 물가는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와 서민들의 고통 지수는 더 상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수족 간의 이색 다이버 출연 소식과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소방훈련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하기시 성터에서 소방훈련이 열렸습니다. 하기 성터 휴게소 등의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소방관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불을 발견한 시민이 소방서에 먼저 신고하고 관광객을 대피시켰습니다. 이어 물통을 날라 불을 초기에 진화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신속한 출동해 화재 현장 근처 신사에 불이 옮겨 붙기 전 소방대원이 도착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부상자를 되살리는 전기 충격 장치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みんなでですね、防火に努めないと、火は消せないのでですね、毎日気をつけていくための一つの、目標として頑張っていこうと思っています。 문화재 소방 훈련은 1949년 1월 나라현에 있는 호류지 금당벽화가 화재로 소실된 이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모노세키시 수족관 카이쿄칸에 도깨비로 변장한 다이버가 등장했습니다. 빨간색 전신 타이즈에 호랑이 줄무늬 바지, 머리에 뿔을 붙인 도깨비 다이버가 모습을 드러내자 관람객들의 환성이 터졌습니다. 옆 수조에서 정어리떼가 나타나자 도깨비 다이버들이 당황하며 도망치는 모습까지 연출돼 어린이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고맙다. 관람객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주기 위해 카이큐칸에는 매년 도깨비 다이버가 등장합니다. 도깨비 다이버 행사에는 가시에 강한 독이 있는 물고기에 대한 설명과 입춘 전날 시모노세키시에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고래의 고기를 먹는 등의 풍습에 대한 퀴즈 형식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비구름이 물러나고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분포를 보이겠고 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금요일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 수준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옷차림을 더욱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늘빛은 맑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구름량 적습니다. 약한 바람이 불어주면서 대기질도 깨끗하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김해가 1도,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0도 안팎에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통영과 거제 8도, 창원 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부터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진주가 0도로 시작해 4.8도, 산청과 거창 6도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는 내일 전통시장과 밀양 아리랑 시장 등 6곳의 착시 효과 그림인 트릭 아트를 조성했습니다. 고성군은 내일부터 다음 달까지 고성박물관에서 고성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적과 유물을 전시합니다. 창녕군은 오는 22일부터 2017 창녕 국민 아카데미를 시작해 교양과 건강 등 각 분야 유명 인사의 강연을 듣습니다. 하동군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2017 자활사업 설명회를 하고 사업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합천군 대병면 길목회 가든 송희수님, 대지 1구마을 문상주 이장후의 주민들, 대지 2구 경로당 이동민 회장후의 회원들, 대지 2구마을 주민들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대병면 성리 1구 경로당 권태현 회장과 회원, 성리 1구마을 권재진 이장과 주민, 성리 2구 경로당 강용순 회장과 회원, 성리 3구 경로당 문윤주 회장과 회원들께서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합천군 대병면 스마일 펜션 이윤희님, 아름다운 펜션, 양리 경로당 나동재 회장과 회원, 양리마을 주민들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대병면 역평마을 주민들, 원송 경로당 권혜진 회장과 회원, 유전 경로당 신재식 회장과 회원, 장단 봉기 경로당 강명수 회장과 회원들께서 각각 1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합천군 대병면 평항마을 주민, 하금 1구 마을 주민, 하금 2구 마을 주민, 하조항 경로당 박상부 회장과 회원들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경남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오늘 기자간담회와 당원들을 만나 현 정국과 경남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힙니다. 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오늘 오후 경남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